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월 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늦게 하는데요. 정말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한 날 여러분들께 또 위로가 되는 이런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오늘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1.13% 하락을 하면서 2920선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심했죠. 2.9% 하락을 하면서 980선까지도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1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980선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, 특히나 좀 코스닥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늘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보면요, 시장은 좋은 종목들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.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오늘 아침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.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요, 무려 3%대 하락을 했습니다. 3.3%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급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심리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어요. 다우 지수는 1.07%, 그리고 S&P 500 지수 1.94% 하락을 했고, 그런데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3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시장에 큰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뭐 각종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오늘 주식을 다 팔아야 되겠다. 근데 내가 주식을 다 팔면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막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정말 주식을 파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다시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미국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팔 거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뭔가 좋았을 때 비싸게 사고 또 뭔가 살짝 겁만 나면은 팔고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.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됐고, 어제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,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인 FOMC 의사로 공개,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좀 급락했던 이유였는데요. 특히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. 그런 이야기들이 의사록에 나오면서 시장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. 금리 인상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 자산 축소를 전망했던 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금리 인상 직후에 바로 자산 축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상당히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의 자산 축소 시기 당시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한 30% 정도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겁을 먹은 시장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국내 주시장 오늘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잘 버틴 것 같아요. 아침에 개파락을 했지만 오전장에 그래도 뭔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오후장 시간이 지날수록 좀 미끄럼틀 타듯이 시장이 흘러내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. 원달러 환율은 오늘 1200원 선도 넘었어요. 4원 상승을 하면서 1201원에서 마감을 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또 17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, 이 시장 지금 빠지지만 너무 걱정할 그럴 단계는 아니다.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. 1월 주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쉽지 않을 것이다. 제가 1월 첫날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. 올해 1월은 작년 1월처럼 막 급등하는
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,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,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, 뭐 이런 신규 IPO,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부담으로 어려운 흐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또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향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가 막 상향이 될 거고, 또 현대차 그룹 최근에 상당히 좋죠. 현대차 그룹 반도체 수급, 꼬인 수급만 풀리면은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도 뭐 철강주라던가 조선주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보였어요.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도 하단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빠졌는데요.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. 더 빠진다고 해봤자 2900선대? 지금 보면은 2900선대를 하향 이탈을 했을 때 정말 11월 말에 잠시 있었어요. 잠시 있었는데 절호의 매수 기회였습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다시 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결국 시장은 지나고 보면은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이 승리자입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. 여기서 걱정하면은 여기서 걱정하고 또 3000포인트 위에서 또 살 거잖아요. 그렇게 역사이클을 타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.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피는 분명히 뭐 만약에 여기서 더 안 좋다 하더라도 2900선을 깨면은 뭐 2820선대 지난 11월 30일의 저점 뭐 이 정도까지 차라리 각오를 하는 게 나아요. 이 정도까지 각오를 한다면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뭐 괜찮은 것이고요.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또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철강주 그리고 뭐 자동차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2900선, 2800선에서 3000선은 금방 옵니다. 하락할 때도 금방 하락을 하지만 상승을 할 때도 금방 하락해요. 한 일주일이면 회복해요. 급락을 하면 또 급등이 있어요.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평평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계속 평평하겠지만 급락을 하면은 또 급등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좀 뭐 종목 얘기보다는 거시적 이야기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. 향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미 연준의 통화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미국의 12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7일 날 미국의 비농가 취업자 수 발표가 있고 또 11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입 인준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12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움직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내일이죠.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삼성전자,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금융주를 시작으로 계속 실적 발표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. 한국은행 금통이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. 25 베이시스 포인트 0.25%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.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. 이게 결론이고요.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잘 대응을 하고 잘 버티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분명히 웃을 수 있다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종목은요. 요즘에 좋았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강주, 자동차 이쪽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. 건자재라던가 이쪽도 조정 시에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